오늘은 제가 영국에 오셔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국 파트타임에 관한 비디오를 찍어보고 있는데요. 제가 영국에서 파트타임을 해봤던 경험을 토대로 영국 파트타임의 장단점, 그리고 면접 과정 및 지원 방법, 그리고 인터뷰 꿀팁 등등에서 많은 내용을 꼭꼭 눌러 담았으니 우리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국 파트타임을 해보게 된 계기는요, 저는 영국을 처음 와보게 되어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지인하게 느끼고자 영국 영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파트타임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많이들 가시는 영국 펍, 그리고 호텔리어로도 일해보고 싶어서 영국 호텔에서도 6개월간 일해볼 수 있는 경험을 가졌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에서 파트타임을 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는 입장인데요. 영국에서 파트타임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문화를 깊고 진하게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며 배울 수 있다. 두 번째, 영어를 보다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계속 접하게 된다. 저는 이 파트타임이 어떻게 보면은 6시간, 7시간, 8시간 동안 주어진 무료 스피킹 수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게스트분들과 만나며 동료분들과 매니저님분들과 대화를 하며 계속 영어를 써야 했기 때문에 업무도 영어로 배우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영어로 해결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영어로서의 자신감 그리고 표현력, 다양한 친구들을 만들며 배우는 영어들, 그렇게 총 합쳐서 저는 영어를 부딪히며 그 상황에서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영어에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영국에서 파트타임을 해보며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영어를 빨리 습득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동료분들과 매니저님 그리고 게스트분들을 만나서 실제로 업무 중에도 모르는 단어나 상황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곤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호텔에서 게스트분들을 안내할 때 모르는 단어나 표현들을 들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동료 친구 또는 게스트분들께 직접 제가 모르는 단어를 질문하곤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질문을 하면은 대화 주제거리도 되고 제가 모르는 궁금증도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 영어를 배우는 측면에서도 정말 파트타임이 좋은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영어를 학교 강의에서 배우는 학문적인 영어만으로는 실생활에서는 모든 상황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 환경 또는 친구 교우 환경, 이러한 환경에서 다양한 영어를 배우며 자신감도 쑥쑥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ello, you're right. Yes, we do. Here we go. Thanks so much. That's Sarah. Good evening. Nice to meet you. You too. Have a lovely Just one. here looking after the whole front desk. It's not working. Would you like to use this card instead? Just keep this for your room. Yes. And this is the toilet key. Thank you. Yeah, that's alright. Yeah, we're here 24 hours, but you can drop the key cards in the box here. Alright, what time are you looking to check in tomorrow? 세 번째는 다양한 커뮤니티에 속할 수 있고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 제가 실제로 펍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분들과 여행도 같이 가고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연락도 계속 이어가며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영국 근무 시스템에 익숙해질 수 있다. 제가 CV, 커버레터 작성부터 인터뷰 과정, 그리고 업무를 배우는 환경, 컴플레인 처리 방법 등등 한국이 아닌 타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제가 나중에 미래에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연습해보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펍 일을 구할 때는 조금 많이 낯설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 조금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 이번 호텔리어 잡을 구할 때는 보다 익숙했고 편했고 조금 전보다는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다음에 제가 만약에 풀타임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업무 환경에서도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 점에서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다. 무엇보다 저는 재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일을 하긴 하지만 게스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매니저님들과 동료분들과 계속 농담을 하고 여러 가지 가십거리도 얘기를 나누며 뭐 드라마 얘기도 하고 친구 관계 얘기도 하고 나누면 정말 배 아프게 웃은 적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에서 벗어나 가끔은 재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 바로 파트타임에서 바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his is so cute. 그래서 이렇게 학업적인 분위기에서 잠깐 벗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도 풀고 웃으며 재미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점이 정말 저는 이 파트타임을 하면서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랍니다. 쏠쏠한 용돈벌이가 된다. 영국에서의 시급은 보통 11파운드에서 경력을 조금 더 쌓을 시에는 13, 15파운드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파트타임으로서요. 그래서 주 15시간을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월 100만원 조금 넘게 벌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리딩 위크 또는 홀리데이 때 여행을 계획해보기도 하고 뮤지컬을 하나 더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영국 곳곳을 같이 놀러 가볼 수도 있는 이런 더 많은 기회를 이 파트타임을 통해 얻게 되었답니다. 다음은 시급에 관한 질문인데요. 저는 올해 4월에 시급이 올라서 10.42파운드 정도를 받고 일을 했답니다. 저는 호텔에서 주 2회를 일했기 때문에 약 11회 정도의 유급 휴가를 올해 지급받았는데요. 근무 시간 및 횟수에 따라 유급 휴가 날짜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이 횟수를 파트타임은 받게 되는 것 같고요. 유급 휴가는 원하실 때마다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였답니다. 저는 주 2회 약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11회 유급 휴가들을 쓸 때 하루에 70파운드 정도를 받게 되었고요. 실제로 일하는 것만큼 급여를 챙겨주셔서 정말 이 제도는 후하고 너그러운 제도라고 생각했답니다. 저는 1월에서 6월까지 근무를 하며 총 7번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뺄 수 있고 제가 일을 못할 것 같은 날짜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은 매니저님께서 흔쾌히 유급 휴가를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통 몇 시간을 고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학생 비자로 영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 20시간까지만 학기 중에는 근무를 할 수 있게 돼요. 방학 때는 원하시는 만큼 풀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긴 하답니다. 근데 제가 이 20시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공부 외에 학업 외에 남은 시간에 쏟을 수 있는 최대 할당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도 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한 상태에서 20시간을 주 20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은 학업에 조금 지장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주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일했는데요. 저한테는 이게 딱 적당한 시간이었고 교회 활동도 하고 싶은 것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은 곳도 다니며 딱 남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고 살짝 잠을 줄여야 되긴 했지만 즐기는 것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교내 파트타임 기회가 다양한지 매 학교를 보면은 Student Ambassador라고 학교 홍보대사 또는 캠페인을 이끄는 그런 진행 요원들을 매년 뽑고 있어요. 나중에 CV 작성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 활동이긴 한데요. 하지만 원하는 학생에 비해 자릿수는 조금 적은 편이라 경쟁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 밖에서 파트타임을 많이 구하곤 한답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영국, 한국, 외국 친구들이 파트타임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반 정도는 하고 반 정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반은 학업에 100% 집중하거나 아니면은 파트타임이 적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머지 반은 공부도 하고 파트타임도 하며 밸런스를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랍니다. 다양한 파트타임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흔한 서비스 직종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알바를 하는 것 같고요.
있고요. 그 외에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며 일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가장 흔한 것은 펍, 카페, 바, 저와 같이 호텔은 흔하진 않지만 이런 서비스 직종에서 특히나 많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답니다. 다음 질문은 파트타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찾았던 경로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가장 흔한 두 가지 웹사이트, 링크드인 그리고 인디드라는 웹사이트를 자주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제가 고용된 이 펍과 호텔 잡 모두 인디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뽑혔고 인터뷰까지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지원 방법은 우선 NI 넘버를 발급받아야 해요. 저는 영국 오자마자 NI 넘버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지장은 없었지만 이 넘버를 발급하는 데는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바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영국 오자마자 신청하셔서 여유롭게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NI 넘버는 인터뷰할 때 드리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초기에만 제출해 주시면 매니저님께 괜찮고요.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저는 한 달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NI 넘버를 발급받은 후에는 이제 CV랑 커버레터 작성하시면 되겠죠? 저는 CV 작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편인데요. 왜냐면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방식에 맞게, 그 나라의 스타일에 맞게 작성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한 커리어팀에 질문도 하며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커버레터는 특히 원하시는 회사마다 하나하나 다르게 커스터마이즈 해야 되기 때문에 짧지만 조금 시간을 투자했었고요. 그리고 CV랑 커버레터를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구글에 치면은 구글에 CV, 커버레터, examples 그 예들을 보고 싶으시면 구글에 치면은 나와요. 예를 들면 저는 뭐라고 검색했냐면 CV for receptionist examples를 구글에 쳤답니다. 리셉셔니스트가 되었던 아니면 되기 위해 썼던 그런 CV 예시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참고해서 작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구글에 CV 템플릿 치면은 템플릿 추천도 뜨고 여러 가지 웹사이트에서 템플릿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유료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 구글 그 사진 이미지를 통해서 얻은 점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레퍼런스 찾아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된답니다. 자, CV와 커버레터를 다 작성한 후에는 이제 지원서를 원하시는 회사, 원하시는 그런 회사 공고에 하나하나씩 넣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개를 넣으면 한두 개가 넣는다 생각하시고 여러 개 넣어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근무를 희망하시는 지역 그리고 직종의 이름을 인디드의 웹사이트에서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그런 잡들이 리스트로 쫙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하나씩 지원해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CV와 커버레터를 지원하고 가끔 몇몇 회사들은 다른 설문조사를 엑스트라로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파일들, 다큐멘트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 게시글을 잘 보고 어떤 것을 제출해야 되는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한 후에 받는 연락은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음 단계로 가지고 가지 않도록 회사 내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답변 또는 축하합니다. 당신의 인터뷰에 초대되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메일이 와요. 전자의 메일을 받을 때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떨어진 경우고 그 후자의 메일을 받았을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이 통과되어서 그 다음 단계인 인터뷰를 잡기 위한 메일이 온 건데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통과되면은 면접을 하게 되잖아요. 면접은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는 주로 온라인 줌 미팅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주로 대면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저도 2번 모두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었고요. 복장은 미리 매니저님께서 말해주시지 않는 이상 스마트 캐주얼로 입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포멀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회사원 또는 저와 같이 호텔리어 그런 공식적인 그런 포멀한 옷을 입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할 때와 마찬가지의 옷을 입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것만 아니면 스마트 캐주얼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펍 면접 볼 때에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흰색 가디건, 여기 단추 흰색 가디건 그리고 검정 바지를 입고 갔고요. 이번에 호텔리어 면접 봤을 때는 조금 더 격식을 차린 그 모습으로 가고 싶어서 따로 면접 지장을 주시진 않았지만 구글에 사실 검색해본 결과 스마트 캐주얼로 가면 된다 해가지고 흰 색깔 셔츠에 검은 색깔 슬랙스 바지 같은 그런 포멀해 보이는 룩을 입고 갔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가시면 보통 간단한 질문들을 몇 개 해요. 어떤 직장에서 일해봤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장점은 뭔지,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질문들이 조금 매니저님의 마음에 드시면 거기서 availability에 대한 질문을 본격적으로 이어가는데요. 그래서 너는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언제는 일이 안 되고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살짝 이 인터뷰가 조금 잘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질문들은 그냥 필수로 대답을 준비해 가시면은 면접 중에 원활하게 수월하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 아니면 또 흔한 경우가 다음 주까지 다른 매니저님들과 얘기를 나눈 후에 결과를 연락 주겠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인터뷰를 잘 본 팁을 몇 가지 공유드리자면, 제가 느꼈던 몇 가지 팁을 공유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좋은 인상 심어주기. 이거는 어떤 회사든 통할 것 같은 방법이긴 한데요. 본인이 스마일 인상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일단 그 인터뷰에서는 선한 인상을 보여주고 자주 웃어주고 그리고 긍정적인 바이브를 조금 이렇게 퍼뜨려주면은 아무래도 그 인터뷰는 조금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인터뷰 중에 이 일을 정말 하고 싶다,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다 라는 이 마인드를 보여주시면 그 매니저님들도 정말 만족하신 얼굴을 가지시면서 언제부터 일하고 싶냐, 같이 일하자 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마일과 좋은 인상 남겨드리기. 영어에 크게 자신감이 없으셔도 이 스마일, 이 좋은 인상이 사실 조금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완전 꿀팁.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 중이나 후에 기회가 생긴다면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들. 예를 들면 제가 했던 질문들은 제가 여기서 일하게 되면은 하게 되는 구체적인 듀티들은 무엇이 있나요? 또는 언제 보통 일하게 되나요? 이렇게 필요했던 질문들을, 진짜 궁금했던 질문들을 많이 물어봤고요. 저는 availability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저 이 달에 이 2주간은 어디를 가야 할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거를 확인받고 체크한 후에 일을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놓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활동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매니저님이 스케줄을 짤 때 곤란해 하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말씀드리고 협의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타 짜기 전에 이 주는 이때 빼고 일할 수 있을까요?를 항상 자주 물어봤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파트타임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까다로웠던 점은요. 첫 번째, 이건 완전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한데요. 음식을 취급하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밥을 따로 챙겨주거나 그런 시간이 없을 때 살짝 음식을 챙겨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장시간 일하기 때문에 밥 시간이 항상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밥을 먹고 일해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은 저희가 따로 돈을 내고 저렴한 가격은 아니라 항상 그 알바하는 데에서 돈이 깎이는 거거든요. 근데 스태프 밀로 해서 50% 할인은 받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전혀 작은 금액이 아니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점도 있었고요. 사실 나중에는 그냥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일하자라는 마인드로 돈을 그냥 편하게 쓰기 시작하긴 했는데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밥 먹을 때 브레이크가 무급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밥값도 내고 그리고 그 쉬는 동안에 시급에서 처지지 않기 때문에 잃는 것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점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니저님마다 조금 달랐고 음식을 챙겨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조금 더 너그럽고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두 번째, 시간 조절. 아무리 일하기 전에 시간표를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한다고 해도 일을 시작한 후에는 가끔 예상치도 못하게 하고 싶은 일 또는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일을 해야 할 때. 그때 가끔 자주 부탁했을 때 미안하기도 하고요. 매니저님께.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알바에 할애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일이 하고 싶을 때에는 잠시라도 살짝 줄이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뒤로 미룬다던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몇 가지 있어서 만약에 하고 싶은 것이 많으신 분들은 이 점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한 2-3주 전에 미리 계획을 짜서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은 유급 휴가든 무급 휴가든 받아서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조절해서 했기 때문에 미리 커뮤니케이션 하면 이 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바 시간을 조금 줄여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무조건 알바를 구할 때는 도보 20분 이내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을 골랐답니다. 그러면 통근 시간도 줄이고 그 시간을 다른 작업을 하는데 다른 일과를 마무리하는데 할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깝고 그리고 일은 살짝 덜 하면은 다른 하고 싶은 활동들 가고 싶은 곳들 마음껏 가며 생활할 수 있었답니다. 다음 질문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제가 주변에 실업급여를 받아본 사람을 봐본 적은 없어서 잘은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긴 한데 살펴보니 정부 웹사이트에 보면은 JSA라고 New Style Job Seekers Allowance JSA라고 한국 실업급여와 같은 개념의 제도가 이미 자리 잡아 있더라고요. 조건은 지난 2-3년 동안 클래스 1 국가보험에 기여했어야 했고 그리고 돈을 지급받을 동안 제공해주는 코치의 도움과 함께 구직 과정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최대 6달 동안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은 실업급여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저희 학생 입장에서는 코로나 경우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사실 실업이라는 그런 환경은 잘 주어지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이 제도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텍스는 저는 20시간 이내로 일했을 때에는 텍스는 따로 내지 않았어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급여 수준에 따라 텍스 금액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아래 정도에 속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텍스를 내야 하는 그 정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텍스를 안 냈는데요. 그리고 저는 주 20시간 이내로 일할 때 6개월만 일했기 때문에 그 연에 해당하는 그 치수를 못 채운 것 같아요. 아마 1년을 일하게 되시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은 자주 바뀌니 정부 웹사이트에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국에서 일을 처음 하게 되고 월급을 처음 받았을 때 본인이 얼만큼 일하는지 시간에 따라 텍스 코드를 다르게 부여받는데요. 이 텍스 코드는 가끔 오류가 뜰 때도 있어서 저도 처음에 텍스 코드를 저의 일 시간에 맞지 않는 텍스 코드를 받아서 처음에 텍스가 조금 나갔더라고요. 제 월급에서. 근데 저는 텍스를 떼어갈 만큼 버는 돈이 아니었어서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주변 친구들이 너 이거 텍스 코드 바꿔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다음날 월급을 받은 바로 다음날 평일에 이 넘버로 전화해서 텍스 코드 바꾸고 싶다 라고 연락하니 바로 바꿔주셔서 그 다음 달에 그 텍스로 잘못 나간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답니다. 이게 항상 생기는 경우는 아닌데 되게 자주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월급 페이 슬립을 받을 때 텍스 코드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고 예상치 못한 금액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텍스 코드 이 관리해 주시는 이 전화 랜선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부탁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국 파트타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았는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해보고 싶고 이 파트타임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고 싶으신지 파악하셔서 아주 뜻깊고 유익하고 즐거운 알바 경험, 알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